2024년 3월 24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정말 확연한 봄인 것 같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만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와 이번 주 한 주 증시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볼 텐데,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매력, 독과 같은 매력, 바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시장의 기대감을 마치 뱀파이어 같은 그 판무파탈, 매력적인 모습, 상당히 세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남자를 막 홀리고 그냥 남자의 지갑과 동시에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존재로 걷어를 내어버리는 그런 존재. 저는 그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대감이라고 감히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최근에 2700포인트가 넘어가도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 코스피 밴드를 2810포인트까지 잡은 증권사도 있는데요. 2810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은 질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그동안에 기대감이라는 것이 너무 선반영됐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어떤 창조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상상의 나래 아닙니까? 그 상상의 나래가 좋은 즐거운 일을 갖게 되면 더 즐거울 것이라고 상상을 하게 되고요. 안 좋은 것을 상상하게 되면 더 불행해질 거라는 거를 일명 확장해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그러한 능력이 주식시장에서 버블을 만들게 된다라고 봅니다. 자,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지 금요일 뉴욕 증시를 점검하면서 다음 주 증시 전망도 체크하면서 제가 하나씩 이제 풀어드릴 텐데요. 자, 일단 지난주 3월 22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나흘 연속 상승했으니까 피로감. 자, 조정을 좀 받아야 될 텐데 확 빠지지 않고 그냥 혼조세 정도로 아름다운 조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참고로 S&P는 5,23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S&P 지수를요, 지금 대형 투자 은행들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죠. 소시에테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는요 S&P 500 한 4,750포인트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이미 5,234포인트를 찍으면서 5,50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S&P 500 지수를 5,2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5,200을 넘었어요. 그럼 여러분, 골드만삭스가 무슨 짓을 할 것 같습니까? 5,200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5,234포인트까지 됐네요. 이제 고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 목표치를 도달했으니까 이제는 조정을 받는 걸로 S&P 500 지수를 좀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짓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짓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짓들을 하느냐. 우리는 5,200을 제시했는데 5,234포인트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갈 수 있어요. 그러고 조만간 골드만삭스는 아마 5,200포인트 S&P 500 지수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겁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5,300이라고 잡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하겠죠. 월가의 대표적 강세론자 에드 야데니 회장도 5,4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 S&P 500 지수가 그들이 예상했던 상향에 도달했는데 얘들이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얘네들은 분명히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거예요. 오늘의 주식시장, 오늘 돈다방 미쓰리의 주제는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 같은 매력, 바로 판무파탈적인 매력의 하나인 기대감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거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이 뭐냐면, 자,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기업들의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부진한데 문제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뉴욕 월가의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안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주가 밸류에이션이, 현 주가 수준이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시죠? 제가 뒷부분에서 기대감이라는 녀석을 설명해 드리면서 지금 뉴욕 월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풀어드릴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75.5%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번의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 해버렸기 때문에 3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면, 자, 일단 3월 달은 지나갔고요. 4월 달은 FOMC 회의가 없습니다. 5월 달에는 있어요. 네, 5월 달도 너무 빠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6월 달, 그러니까 2024년 중반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남아있는 4번의 금리 인하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6월 달을 포함한 금리 인하 회의에서 3번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29일 한 주 동안, 3월의 마지막 주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먼저 보고 뉴욕 증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일단 NH투자증권에서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690포인트에서 2810포인트, 2800포인트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상승 요인은 뭐냐? 2810포인트까지 간다면 상승 요인은 뭐냐? 인공지능 성장 기대감. 그리고 국내 1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 그리고 5월 달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입니다. 상승 요인은 뭐예요? 오로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확대폭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능력은 아니죠.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는, 반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그 나쁜 일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확대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자, 왜 국내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요, 대부분 증시가 더 갈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해 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관측하는 그 근거는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4분기 어닝 시즌의 실적 발표 기업은 코스피 전체 한 16%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이익 비중은 63%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주 코스피 시장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고 281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혹시 악재가 있다면 불안 요인이 뭘까라고 제시했던 건 뭐냐면요. 버블 논란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물가 불안 이외에는 큰 불안 요인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제가 직접 매매도 하고요. 최근에 제가 앞에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정말 미친 듯한 초단타 매매를 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그 자금을 관리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황도 보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같은 것도 체크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식시장을 정말 그 구름 위에 신전에서 땅바닥 지상을 내려다보는 올림푸스 신전의 그 신들처럼 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버블 논란은 있는데 미국 물가 불안 이거 이번 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요거 때문이긴 한데 뭐 요거 이외에는 악재가 없어. 불안 요소가 없어. 저는 이따위 인식을 가장 혐오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주식은 경제를 6개월 선행한다고 한들 6개월 뒤에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좋을까요? 그리고 진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에 관련돼서 문제가 없을까요? 부동산 PF 어떻게 할 건데요? 건설사 나가 떨어지고 지금 태형건설 상장 폐지 되니 많이 하니 이거 거의 주식시장에서도 완전히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건설회사, 부동산 PF 지금 연체율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곳이 저축은행과 증권회사잖아요. 증권회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 컨트롤 가능해 어쩐데요 하지만 정말 죄송한데 이복현이 뭘 알아요? 그리고 이복현이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 경제와 주식이랑은 따로 가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냥 미국 좋으면 그냥 미국 따라가니까 이렇게만 본다고 해도 미국이 지금 불안정한 악재가 뭡니까? 버블이거든요. 그 버블이란 단어는 기대감이 키운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주식시장을 띄운 상태 그러니까 풍선이에요. 풍선.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아름다운 조정을 받든 아름다운 조정을 받는데 조정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빠진다 그러면 이미 투자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더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럼 그때부터 아름다운 조정이 아니라 불안감 이거 버블이네 이러면서 이제 매도 주문을 먼저 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도가 많아지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는 팔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하락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자는 물량이 많으면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이나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전고점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막 전고점을 막 뚫고 지금 신고가를 막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고점이 얼마입니까? 최고점이 얼마입니까? 3,300포인트예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당장은 싸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싸 보이는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올린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타령하고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타령하고 기관이 매수하고 이러면서 지금 지랄 연병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25일 날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죠. 요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한번 다시 점검해 드릴 거고요. 지금 당장은 사실 이것도 얘네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2월 달 시카고 전미 경제활동지수 2월달 신규 주택 판매되고 발표되고 26일은 3월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27일은 영국의 금융정책위원회 회의 요약분 28일은 4분기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29일은 2월달 미국의 개인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문제는 29일날 미국 주식시장은 부활절로 쉽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본다면 이번에 막 또 분위기를 몰고 가요. 그러면 2,800 돌파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29일 날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이 미국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거는 4월 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예상보다 잘 나온다 뭔다 해도 일단 주식시장이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만의 플레이 조금 더 밀어 올리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 이외에 어디선가 꿈틀거리는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악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는 뭐냐? S&P 500은 가파른 상승 속에서 지금 주요 월가 기관들이 이미 연말 전망치를 초과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올릴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다 올랐어요. 이제 됐어요. 그만. 이제 올해 오른 거 다 올라간 것 같아요. 뭐 금리 인하한다고 해도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동안 고점, 그러니까 그 금리가 높아서 힘들었던 기업들이 이제 회복하고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이 딱 고점인 것 같아요. 이지랄 못하죠. 어떡합니까? S&P 500 지수를 상향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가 될 때까지 가는 길은 완만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흔히 표현하는 연착륙, 비행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착륙하는 그런 연착륙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지랄 발광, 경착륙처럼 울퉁불퉁한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2%까지 가긴 갈 텐데 그 가는 길이 쭉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런다라는 거죠. 일명 흔히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때까지 안전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한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 쪼다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굳이 2% 그렇게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연준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 3번의 금리 인하 하긴 할 건데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되긴 될 건데 굉장히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이다. 이게요.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책임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다 시장에서 미쓰리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의심하는 의견이 있어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관한 파월 의장의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라는 비판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1월달 헤드라인, 가격,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0.3% 상승했었었는데 이번에는요, 29일날 발표될 예상치는 0.4%로 1월보다 상승 예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근원은요, 1월보다 0.1% 감소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비교할 때 여러분 전월 대비잖아요. 전월 대비. 그러니까 1월달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0.3% 상승했는데 2월은 1월 대비 0.4% 상승했어. 그러면 벌써 2개월 연속 0.7% 상승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모는 종이에 점 찍으면 추세라고 하는 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2개월 연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쫄았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2%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 보니까 3%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2% 아니어도 돼 라고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또 울퉁불퉁하게 2% 갈 거야. 정말 책임감 없는 얘기죠. 자, 저는 오늘 이번 주 주식시장이 더 간다 만다라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그 판무파탈적인 기대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든 말든 그건 저에게 의미가 없다. 물론 주식시장이 빠지면 제가 매매하기에 더 수월한 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수가 오르건 말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과연 어떤 색깔인지, 질이 좋은지 저질인지 그런 걸 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면서 체크하는 게 바로 기대감 선반영입니다.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1월 달부터 뉴욕 증시는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고용지표가 부진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11월 달 혹은 12월 달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투자자들이 고용지표가 부진한데 어떻게 금리를 인상하니? 금리 인상 못할 거야. 그리고 다른 경제지표들은 부진해지고 있는데 이제 고용지표까지 부진하니까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작년 11월 달부터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12월에도 금리 동결했고요. 12월에는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너무 커져서 특히 연말이라는 그 시간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2024년 새해에는 금리를 인하할 텐데 점도표를 보니까 75bp 정도 내려와 있는데 75bp면은 25bp씩 3번 금리 인하. 그러면 언제 금리 인하할까? 언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까? 2024년도 뭐 연말에 할까? 연말에 어떻게 75bp 금리 인하를 내? 그렇게 한 방에 못하지? 그럼 3분기에 하려나? 아니야, 3분기에 75bp씩. 그러니까 25bp씩 3번 나누면 되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너무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6월달, 5월달? 그래, 어차피 안정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3월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이렇게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12월 달에는요, 2024년도 금리 인하를 6번에서 7번까지 확대해서 미쓰리 표현으로는 흔히 상상 임신하는 것처럼 흥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월 달 됐을 때 아니야, 뭐 금리 인하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있어. 미국 경제 지금 좋아. 하고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미국의 경기가 좋다라는 걸로 끌고 가다가 이제는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니까 걱정을 하다가 다시 연준이 3번 할 거야. 그러니까 2번밖에 안 할 줄 알았는데 3번 한대요. 아유 좋아라.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요.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상승하는 게 뭐예요? 다 기대감이에요. 국내 증시가 상승 요인 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뽑은 내용이 뭡니까? 인공지능 성장 기대감, 국내 1분기 어닝 시즌 기대감,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기대감입니다. 반면에 하락 요인은 버블 논란인데 이 버블 논란은 누가 만드냐 하면 기대감이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기대감은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있을 거잖아요. 미래에 있을 기대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미래에 있을 기대감, 그거를 땡겨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하지도 않은 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해서 주식시장이 올랐고, 금리 인하 그렇게 과도하게 할 필요 없다? 그럼 미국 경제가 좋을 거야.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서 반영됐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약간 주춤하긴 했으나 인플레이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꿈틀꿈틀 내려가면서 할 거야. 뭐 이따위 말장난. 뭐 저는 표현으로 말장난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부딪히지 못했던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식시장에서 먼저 땡겨서 이렇게 부풀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 지금 아까 하락 요인에서 버블 논란, 미국의 물가 불안 이외에는 큰 불안 요인이 없다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저는 가장 큰 하락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악재를 너무 많이 숨겨놨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언제 어디선가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이냐. 아마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흥분하고 일명 포모 세력들이 주식시장에 마지막에 뛰어들고 물량 던지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그 버블에 그 김이 좀 빠지겠죠. 제가 지금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은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과연 무엇이 올리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애플이 아니라 지금은 기대감인 엔비디아를 올리고 있다. 그 엔비디아가 뭐냐?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물론 기대감이 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단지 실화가 되기 전에 어떤 악재가 태어나면 그 실화가 되기 전에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걸 예전에 LED가 굉장히 저주받은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추가적인 이야기, 시장에 대한 색깔에 대한 색깔론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놀고 있는 주식시장이 과연 어떤 시장인지를 계속 체크하는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